안녕하십니까, 윤석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4일입니다. 과점주주의 의미하고 과점주주의 그 책임, 2차적 책임에 대해서 제가 몇 편의 영상도 있고 블로그도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점주주의 2차 납세 의무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이제 세금이라든지 사대보험료 이런 거 납부를 하기에는 부족할 경우에 이제 과점주주한테 2차적 책임을 지우는 제도거든요. 이 과점주주 판단은 한 사람이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과점주주가 되고 50% 이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주주들끼리 특수관계, 그러니까 배우자거나 팔촌인의 혈족이거나 사촌인의 인척 이렇게 주식을 쪼개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과점주주 판단 시에는 이것을 합산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법인의 이제 세금이라든지 사대보험료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못 냈을 경우에, 법인이 납부를 못 했을 경우에 과점주주에게 2차 책임이 온다 했잖아요. 만약에 A 법인의 대표이사가 40%, 배우자가 11% 라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합쳐서 51%가 돼버리죠. 그럼 과점주주가 있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 지금 체납된 세금이 100만 원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그 대표이사가 40%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배우자는 11% 한도 내에서 이 100만 원 체납된 세금, 그러니까 40만 원, 이제 11만 원, 요렇게 책임을 지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세금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도 2차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과점주주는. 그래서 법인 운영 시에 법인세, 부가세, 4대 보험료 이런 것들이 체납되지 않도록 돈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점주주들한테 법인의 세금이라든지 4대 보험료를 2차 납부시키는 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게 이제 비상장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로 공시가 안 되잖아요. 운영이 공시가 안 돼. 그러니까 상장 법인들은 공시가 의무가 있지만 자산 부채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비상장 법인들,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하는 중소기업들은 이 과점주주가 실제로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1인 회사처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익은 자기들한테, 손실은 회사에 떠넘기고 요런 걸로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점주주의 2차 책임은 합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얘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 해라, 이렇게 2차 납부해라, 통지서가 왔다, 고지서가 왔다, 그랬을 때는 첫 번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검토를 해야 돼요. 주주긴 한데 실질적으로 권리 행사를 안 하고 명의만 대여해 줬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걸 입증을 해서 나 과점주주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명의만 배워줬고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어요 라고 이걸 입증을 하면은 과점주주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판단하느냐? 법인의 세금이 성립하는 게 있어요. 세금은 성립일이 있고 확정일이 있거든요.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일과 만약에 기업 파산, 법인 파산 같은 경우에 파산 선고 결정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파산 선고일 이후로는 납세 의무자가 파산 관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법인 파산, 기업 파산 신청한 회사가 납세 의무자인데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과점주주에 이제 해당해가 조세를 납부하게 되면은 이제 부상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재단 채권으로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이 있게 됩니다. 2차 납세를 했다면은. 그래서 법원에서도 2차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면 그 구상금 채권은 파산 재단에 관해서 생긴 채권으로 재단 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일반 파산 채권이 아니고, 회생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세금에 대해서는 3년간 분할 변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생 절차에서도 만약에 이천합세를 했다면 채권 신고하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파산, 기업파산 관련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기업회생하고 법인회생에서는 변제를 해나가는 거죠. 사업을 계속 하면서 변제를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딱히 세금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기업파산, 법인파산은 안 갚는 거잖아요. 사업을 중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산 절차에서 이 세금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법인파산 선고 결정 후에 발생한 부가세 같은 경우 이거는 뭐 재산채권도 아니고 파산채권도 아니에요.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이걸 납부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법인파산에서 이 우선 변제가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경우 파산 선고 결정 후에 발생한 부가세, 세금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파산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전에 파산 선고 결정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가세가 있느냐 없느냐 사전에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마치고 파산 신청을 해서 법인파산 절차에서 관리가 될 수 있는 재산채권이나 파산채권이 될 수 있도록 세금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우선하는 건 아니에요. 성립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법인파산 선고 결정 후에 부가세 같은 거 세금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게 납부 의무자가 파산관제인이 아니라 회사거든요. 회사면 어떻게 돼? 회사가 못 내면 그럼 이 2차 책임이 넘어오는 거,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민감한 거니까 사전에 법인파산 기업회생은 사업 개설을 하기 때문에 세금 사대보험료를 납부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파산에서는 납부 의무자가 파산 선고 결정으로 파산 관제인이 돼버리고 회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근데 파산 선고 결정 후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자가 회사란 말이에요. 회사가 납세 의무자인데 납세를 못해, 파산했으니까. 그러면 2차 과점 주주에 대한 2차 책임이 발생해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회생 파산을 앞두고 있다면 파산 선고 결정 후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 있나, 특히 부가세 같은 경우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그 부가세 처리를 한 다음에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과점주주 의미, 그 다음에 책임 한도, 그 다음에 세금의 그 납부 성립일과 파산 선고 결정 기일 간의 선후관계, 그리고 파산 선고 결정 후에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근데 법인파산 선고 결정 후에 발생하는 부가세 같은 세금 같은 경우는 그 절차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회사가 채무자가 여전히 되고, 회사가 채무자면 못 갚으면 납부 못하면 2차 책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블로그로 정리를 해서 상세하게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